네, 아홉 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가 하나는 정보 원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캡슐화입니다. 보통 이제 객체 지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클래스 설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설계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정보 원익,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캡슐화, 인캡슐레이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만 들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정보 온리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캡슐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물론 특히 이제 정보 온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캡슐레이션도 즉 캡슐화라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좋게 평가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캡슐화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개념적으로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에다 적용하는 것은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서에서는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것을 갖다가 프로그래머로서 누구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캡슐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던히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의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인캡슐레이션에 대해서 누군가 뭐 좀 더 나은 전문가 앞에서 저는 100% 클래스들을 철저하게 인캡슐레이션 시킵니다라고 감히 얘기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인캡슐레이션을 30% 정도의 완성도를 부여해 가면서 한다라고 하면 그 30에 내가 지금 당장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좀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이 30이 40이 되고 40이 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인 사항보다 어떤 개념적인 클래스 설계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공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거를 갖다가 다듬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너무나도 쉬운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쉬운 정보원리과 캡슐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클래스를 설계를 합니다. 뭐 어떤 클래스든지 간에 뭐 클래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변수와 메소드를 묶어 놓은 것이다. 근데 왜 이 둘을 묶어 놨습니까? 변수는 그 어떤 상태, 스테이트 값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인 그 클래스의 기능은 메소드에 의해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얘가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설계를 했는데 뭐 하다못해 뭐 자판기 기능을 클래스로 설계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자판기에 관련된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 자판기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즉 메소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 자판기 클래스를 설계했다라면은 이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기능을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걸어와가지고 나는 자판기 쓰겠다 라고 하면은 내가 컵 가지고 가가지고 그 자판기 안에 있는 거 딱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설탕, 커피, 물 다 내가 혼합해가지고 직접 마시진 않잖아요. 그건 자판기가 아니라 그냥 진열된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설탕, 뭐 설탕 끓여도 있고 커피 끓여도 있고 프림, 그 다음에 뭐 물통도 있어요. 이거 이 안에 있는 거 그냥 딱 열어가지고 내가 직접 혼합해 먹으면 그거는 자판기가 있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자판기 변수에 접근하는 것은 클래스를 설계하는 의미를 갖다가 완전히 저버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좀 비유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참 노력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하지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교재와는 좀 다른 예를 들고 있는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또 다른 어떤 시야를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좀 다른 예를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기능이 있죠.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뭐 설탕 커피, 프림 커피 등등의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섞여가지고 커피가 짠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객체 지향의 어떤 개념적인 겁니다. 직접 접근한다. 이거 직접 접근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만 생깁니다. 나는 설탕 커피를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진정 만들어낸 거는 프림 커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보이게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자판기
뚜껑이 닫혀져 있죠. 물론 도둑 맞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제공하는 기능, 그 버튼 눌러서 네가 서비스 받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정보 운익입니다. 즉, 그 안을 안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보 운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캡슐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캡슐화는 제가 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사용하시죠? 컴퓨터처럼 보이지만 그냥 전자계산기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계산기가 아주 독특해요. 어떤 전자계산기냐면 얘는 덧셈만 가능한 전자계산기입니다. 또 하나, 뺄셈만 가능한 전자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곱셈, 나눗셈 각각의 기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주 나쁘겠죠. 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딱딱 떨어뜨려 놨더니 덧셈만 가능한 전자계산기, 뺄셈, 곱셈, 나눗셈을 위한 전자계산기가 각각 있으니까 이런 걸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3 더하기 2 곱하기 4. 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전자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산, 말 그대로 전자로 계산해야 되죠. 계산에 관련된 모든 기능이 하나의 기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계산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로 묶여있지 않으면은 3 더하기 2 곱하기 4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곱하기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2 곱하기 4를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3 더하기 4를 덧셈 관련된 계산기를 이용해서 또 계산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3 더하기 2 곱하기 4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덧셈보다 곱셈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자계산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수식을 넣으면 그 결과를 얻어내는 어떤 사용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사용하기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용을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캡슐화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설계된, 아니면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설계된 클래스에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야지, 이렇게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뭐 개념적으로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 운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캡슐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실제로 챕터 9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죠. 우리가 얘기한 것을 어떻게 코드에서 이제 반영할 것인가,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제를 통해서 조금씩 더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정보원리과 캡슐화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클래스를 설계할 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보원리과 캡슐화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하나를, 시나리오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가 마음에 드시면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보원익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내가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고, 또 이 캡슐화 예가 여러분들 눈에 마음에 드셨다면 기억하셨다가 내가 캡슐화를 적용해야 될 때 떠올리셔도 좋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예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9의 강의를 이제 뭐 끝내겠습니다 하면은 웃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정보 운익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운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을 보이지 않도록 감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점, 그 교재에서 지금 보면은 그 교재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예, 과일 장수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는 이미 과일 장수와 그 다음에 과일 구매자 둘 사이의 과일 구매의 어떤 원리, 법칙을 이미 한번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함수 내에서 그 과일의 구매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뭐 셀러라는 그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인스턴스에 mymoney에서 500을 더하고 바이어의 죄송합니다. 마이머니죠. 마이머니에서 빼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 뭘 표현한 겁니까? 셀러에게 바이어가 돈을 500원 준 거죠. 왜 줬을까요? 과일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메소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인 함수가 직접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둘의 의와는 상관없이 지금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안에서 보니까 바이어가 셀러가 가지고 있는 과일 20개를 바이어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연출된 코드인 것이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과일 사는 사람이 500원 내고
그냥 과일 그냥 사과 20개 가져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자, 근데 분명히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프리셀러의 클래스 안에 보면 과일이 개당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과일을 판매하는 원칙이라든가 원리들, 이런 것들이 메소드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즉, 프리셀러 클래스가 그 정의될 때, 그 정의된 과일의 판매 원칙을 지켜야지, 그 원칙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해버리면, 직접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과일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정보 운익이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정보 운익이 되지 않았을 때라는 표현이 좀 어려우면은,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을 해서 뭔가 연산을 할 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 운익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즉 인스턴스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객체 지향 관점에서의 정보 운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산들은 반드시 메소드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자. 이것이 바로 정보 운익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보 운익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int num of f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 앞에 private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어도 보면은 mymoney와 num of f를 갖다 private로 선언을 했죠.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프리셀러, 그 다음에 프리바이어의 메소드 외의 영역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클래스 코드 밖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주면 우리가 인스턴스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메인 메소드에서 생성을 했다 하더라도, 비록 생성은 메인 메소드에서 했지만 메인 메소드에서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참조 변수를 갖다가 fs라고 했다. 그럼 fs단 num of f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라이빗과 같은 키워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접근 제어 지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변수의 프라이빗 선언이 되어지면은 이제 메소드가 유일한 접근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적절한 정보 운익의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운익, 제가 말씀을 드려서만이 아니라 사실 정말로 쉽죠. 정보 운익은 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보 운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인포메이션 하이딩은 어렵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인캡슐레이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히 일단 첫 번째 강의를 완료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접근 제어 지시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프라이빗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나머지 접근 제어 지시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